안녕하십니까, 북마크TV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서적 해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주연 작가가 세계적인 구루 이서윤 씨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 책 해빙. 무엇이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기대로 들었던 책입니다. 마치 소설을 읽는 듯이 시작한 이 책이 채 5분도 되기 전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뗄 수 없었던 마력을 지닌 책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지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창업주들과 경영인들, 정치인들, 대형 투자자가 찾는 사람 이서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그들 모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은 6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1장 부를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안수정 등의 우화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났다.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중이었다.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고 정신이 없이 꿀만 받아먹었다. 나를 바라보며 서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꿀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네요. 내 답을 귀 기울여 들은 서윤은 대답했다. 방도는 하나. 줄을 타고 올라가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한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저의 광경이 펼쳐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먹구름 그치듯 사라졌다. 희망이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도 생겨났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서윤의 조언이었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줄을 타고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졌고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윤을 만나자 신기하리만치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그럼 해빙이란 무엇이죠?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얼마일까 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소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할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 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히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가 어우성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기쁘게 돈을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건 무엇이죠?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죠.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뛴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르지 않은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의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북마크TV 오늘은 더 해빙, 부를 끌어당기는 힘 해빙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의문을 가지게 된 홍주연 기자가 매력적인 여자 이서유를 만나 대화로 이끌어가는 해빙. 다음 시간은 돈을 끌어오는 사람 대 돈을 밀어내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